두 번째 영상입니다. 알루미늄박 아까까지 정전기 유도 현상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까지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알루미늄박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교과서에 이게 사실은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술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컵이고요. 컵을 뒤집어 놓고 알루미늄박 세워놓고 손대지 않고 한번 얘를 갖다가 넘어뜨려 보라 이건데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정전기 유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정전기 유도를 사용하려면 대전체를 하나를 갖다 대면, 그죠? 여기 이제 대전체를 하나를 갖다 대면, 예를 들어 이제 빨대예요. 빨대에다 마찰을 시켜갖고 옴전화를 지금 만들어 놓은 대전체예요. 자, 얘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얘는 자유전자가 있고,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가 와, 싫어. 빨대와 먼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움직이지 않은 원자핵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남아있으니,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하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 대전체와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돼요. 뭐가 생겨요? 이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발생을 해요.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이니 그러니까 인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넘어지게 되겠죠. 그죠? 정말로 그런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은 어쨌든 마찰이 없어도 마찰은 사실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마찰이 없어도 전기를 띌 수 있게 되고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것은 금속 내부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서 먼 쪽이랑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대표적으로 검전기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전기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검전기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검전기를 오랫동안 열심히 봤었는데 오늘은 우리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검전기가 뭐냐, 어디다 쓰는 거냐 그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출석 강의가 아닌 강의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검전기예요. 검전기는 한자로 검사하는 거죠.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예요. 중심 원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기구고요. 어떤 물체를 내가 갖고 있어요. 이 물체가 혹시 전기를 띠고 있느냐,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느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쨌든 대전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기구예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구고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금속인데 금속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좀 판판해서 금속판이라고 부르고 금속 막대에 이쪽은 찢어놨어요. 그래서 금속박이라고 하는 얇은 부분을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구의 모양을 본다면 이쪽에 이제 금속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금속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때 이 검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이 밑에 있는 금속박,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단 예시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셨나요? 처음에는 오므려져 있었는데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얘가 대전이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검전기고요. 일단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와 있는데 어떤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이 물체가 만약에 대전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찰을 시켜서 대전되지 않았다 라면은 이 금속박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전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벌어지고요. 근데 이제 얘도 사실 이 빨대도 마찰을 많이 시켜서 대전이 많이 됐을 수도 있고 대전이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전하량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벌어질 거고 전하량이 적다 그러면 이제 적게 벌어지는 이런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대입니다. 빨대는 마이너스로 지금 대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었을 건데 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 걸 좋아할 거냐면 마이너스 다가오고 있어.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서 전부 다 어디로 모일 거예요? 이쪽으로 다 도망가 있겠죠. 그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원자핵은 여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가 전자가 금속박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금속박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죠. 근데 이 금속박이 얘도 마이너스 이 두 사이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금속박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벌어지더라. 플러스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빨대를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막대기입니다. 자, 그리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전자가 있었을 땐 자유전자가 전부 다 이번엔 어떻게 할 거예요? 플러스 왔어. 다 금속 박 쪽에 있었던 전자까지 다 끌어서 다 금속판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플러스만 남게 되겠죠.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 청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를 사용하면, 이 대전 검전기라고 하는 물체를 사용하면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빨대가 대전이 됐는지, 대전이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도 확인할 수 있냐면 전하의 양, 대전이 많이 됐는지, 대전이 적게 됐는지 정도도 알 수가 있는 게 검전기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한번 설명해보기 이것도 해봅시다.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이번에 털 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금속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얘는 이제 털 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니까요. 아마 대전이 되어 있겠죠. 마찰을 통해 대전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금속박은 이 검전기라고 하는 건 대전된 물체에 반응하죠. 그래서 벌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속박의 변화를 설명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다가 너무 별표를 주고 싶어요. 설명해 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고 거기다가 이 단어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금속박이 이렇게 변해 벌어졌습니까?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정전기 유도가 기본적인 가장 중심 원리고요. 그죠? 봅시다.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를 써야겠어요. 그래서 털가죽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판에 가져가면 상황 설명을 써주는 게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금속판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사실 여기서는 조금 저로서는 사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전자거든요.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써주고 싶기는 해요. 금속판에 있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피해서 아마 이 막대기를 피해서 이 멀리 갔을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금속박 쪽으로 이동하여.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요. 금속박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전기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 확인해 볼게요. 너무 길게 써서 사실 조금 그런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을 해보려고 같이 그냥 써본 거예요. 저도 답을 안 본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황 설명 써줬고, 뭐 이건 안 써도 사실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단어 다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속판, 그죠? 금속박, 자유전자할 때 전자, 그죠? 전자도 썼고, 그다음에 전하라는 말 쓰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금속판이 무슨 전하, 금속박이 무슨 전하로 대전되는지를 썼어요. 그래서 전기력이란 말을 쓰려고 하는데 전기력의 이제 방향을 써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방향의 전기력이 발생하여 벌어진 거다. 이렇게 쓰면 딱 만점이긴 한데 모음 답안도 한번 봅시다. 제가 모음 답안 일부러 안 보고 썼거든요. 엄청 기네요. 길어요. 근데 이제 얘의 장점은 사실 우리가 이제 털가지로 문제는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다라는 걸 모르고 해도 지금 풀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쨌든 사실 근데 이 대전된 이것은 우리가 대전율을 안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검정기 금속판을 가져가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며 여기서 전기력을 여기다 썼네요. 전기력을 받아 이동했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게 사실 정전기 유도니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그죠? 여기 정전기 유도 현상이 없네요. 저 같으면 여기다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에 따라 그죠? 이렇게 쓸 것 같네요. 그러나 금속판과 금속박에 전하가 유도된다. 지금 특정히 어떤 전하가 유도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플러스 전단지, 마이너스 전단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속박은 같은 전하를 띠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써도 사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문제. 저는 이 문제에 별표를 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하라는 말, 전자라는 말 평상시에 쓰나요? 집에 가서 어머나 지금 스웨터를 벗었더니 스웨터가 양전하로 대전돼 갖고 내 머리카락이 삐죽 썼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이걸 딱 보면 사실 이 학생이 뭘 모르나 이것도 확실하게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걸 보면. 그래서 정말 쓰는 거 중요하셔야 되고 올해 서술형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하래요. 서술형 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꼭 이건 문제는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예시를 이제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전기 유도 현상은 금속이 아닌 물체, 그러니까 부도체,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죠? 뭐가 있을까요? 고무, 그죠? 플라스틱, 이런 애들도 정전기 유도 현상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보시면 이거죠, 그죠? 대전된 풍선을 지금 풍선 어떻게 대전시켰냐면 아마 여러분 풍선 어떻게 대전시키나요? 머리카락이랑 마찰시키죠? 그죠? 머리에다 문질러 갖고 그래서 대전시킨 풍선이에요. 얘를 갖다 놓고 종이 조각은 사실 얘들은 지금 내가 마찰을 시키지 않았어요. 얘들을 어떻게 일일이 마찰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마찰이 안 된 상태인데 갖다 대면요. 종이 조각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이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네요. 그러면서 두 개가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달라붙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풍선에다 마찰시켜갖고 천장에다가 풍선 붙이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이 이 대전된 풍선에 의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붙는 거죠. 그죠? 자, 구름과 땅 사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유명한 현상이죠. 그죠? 흐린 날 보통 이제 구름의 아랫부분에 이제 정전기가 쌓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쌓여요. 자, 그러면 지금 땅과 구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찰하지 않았지만 지표면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서로 어떤 끌어당기는 어떤 힘,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유도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은 사실 정전기 멈춰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방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기가 흘러버린다. 그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게 만약에 모르고 전기가 흘러버렸어. 유동전기가 됐어. 방전이 됐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번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예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구름에 쌓이는 전하양이 너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는 둘 사이의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구름이 방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번개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흐르는 전기죠. 이것도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입니다. 먼지털이도 마찬가지예요. 먼지털이도 이렇게 흔들다 보면 솔들은 나름대로 마찰에 의해 대전이 되죠. 그러면 먼지털이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전기를 띠면서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가 됩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래요. 공기청정기에는 공기 중에 먼지를 대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 전하를 띠는 필터에 달라붙게 하여 먼지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방식이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배운 내용 정리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또 이제 회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전기를 띤 물체, 대전체를 가까이 갈 때 물체가 전하가 유도되는, 그러니까 마찰되지 않았는데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금속캔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캔은 끌려오나요? 밀려오나요? 끌려오죠. 그죠? 이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이 검전기는 대전체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 원리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고 갑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검전기에 금속판에 양전하를 띠는 막대를 가까이 했어요. 검전기에 일어난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검전기의 금속판에 검전기 하나 그리고 금속판이고요. 잘 그렸죠? 금속박. 지금 양전하를 띈 막대를 갖다 댔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자유전자들이 전부 다 금속판에 올라와서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고 판은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박은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금속박은 벌어집니다. 맞아요. 금속판은 양전하. 아니죠.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아니죠.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아요. 누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죠. 그죠? 금속판과 금속박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것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죠. 하나의 금속박과 금속판은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에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하가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니까요. 다른 전하죠. 그래서 답은 맞는 거니까 1번. 이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어려워요. 자꾸 보셔야 되고 자신의 말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느라 사실 되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잘 모르겠는데 한번 모르는 거는 꼭 질문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를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지 않으셔도 좋으니까